다이어트 하기 전에 105kg 나갔을 때 그때는요 조금 항상 속이 더부룩하고 또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제 운동을 하고 살을 빼고 나서부터는 이 장이 편안해지더라고요. 편안해지고. 그때부터 뭔가 장이 중요하구나. 그걸 알게 됐고요. 이게 또 잘 비워야지 또 잘 채울 수 있잖아요. 그쵸. 그렇게 생각한 이후로부터는 장 건강을 되게 많이 신경 쓴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실 장 건강은 뭐 드러내냐 안 드러내냐의 차이지 누구라도 장 건강을 많이들 고민하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가와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살짝 바꿔서 장화만사성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장이 편안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린다. 자, 인류를 가장 고통스럽게 한 많은 병들 중에 장과 관련된 병들이 꽤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장은요, 인체 면역 체계의 그 70~8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뭐 면역력 이런 거에서도 핵심 기관인데요. 장에서 영양소를 흡수를 하지 못하고 독소를 제거하지 못하고 하면 질병에 아주 취약해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 장 건강은요, 단순히 개인에 그쳤던 게 아니라 인류의 역사까지 바꾼 그런 전염병들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흔히 너무 질릴 때 네. 어떤 표현을 하나요? 지긋지긋해. 뭐 넌더리 난다. 넌더리 난다, 뭐 학을 떼다 이런 학을 표현을 떼다. 하잖아요. 네. 이게 사실 전염병과 관련된 말이거든요. 혹시 어떤 병인지 아실까요? 학을 뗀다? 아, 사실은 여기서 학은요, 학질을 말해요. 학질. 네, 학질도 표현이 좀 어렵죠. 말라리아를 부르는 말인데요. 학질에 걸리면 잘 낫기가 어려워서 우리가 진땀을 빼는 바람에 그것을 학을 떼다라는 표현을 쓰게 됐어요. 학질하니까 생각나네요. 이게 병에서 나온 말 학을 떼다도 있지만 다른 표현도 병에서 나온 게 좀 몇 개 있습니다. 다른 용어들이 네. 있네요. 혹시 진절머리는 상관없나요? 나 아까부터 계속 그 생각하고 있어요. 진절이 난다. 진절머리. 너 이러는 거 정말 진짜. 네, 이번에는 좀 영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데드라인이라는 표현 자주 쓰시나요? 많이 쓰죠. 그 남북전쟁이 있었던 해가 바로 1861년이거든요. 사실 남북전쟁에서 대략 한 62만 명 정도가 이제 사망을 하거든요. 어마어마하게. 근데 보통 싸우다가 죽었다라고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싸우다 죽은 사람은 보통 한 3분의 1 정도. 그럼 나머지 3분의 2가 전염병으로 이제 사망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랬을 때 남부 지역의 포로 수용소 중에 앤더스빌이라고 하는 포로 수용소가 있는데 원래 앤더스빌 수용소가 한 10,000명 정도가 수용이 됩니다. 거기서 무려 45,000명 정도를 수용해요. 가뜩이나 좁은 수용소인데 더 밀집도가 높아지고 위생은 더 안 좋아진 거죠. 그래서 거기서 쫙 퍼졌던 전염병이 이질이라고 하는 전염병이에요. 사람들이 옆에서 전염병으로 죽어나가는 걸 보니까 포로 수용소에 있던 사람들, 포로들이 도망가야겠다. 여기 있다가는 죽겠다. 해가지고 목숨 걸고 이제 도망을 감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앤더스빌 수용소를 보면 겉에 나무로 이렇게 높게 담을 쌓아놨어요. 못 도망가게.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넘을 수도 있고, 혹은 이제 밑에 땅굴을 파서 이제 밖으로 나갈 수도 있으니까 안쪽에 작은 울타리를 하나 쳐놓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넘어오면 너는 탈출하는 곳으로 간주하겠다 해가지고 높은 곳에서 보고 있던 보초가 넘어오는 순간 총으로 쏩니다. 그게 데드라인이구나. 죽는 그 라인이에요? 라인이 데드라인이에요. 죽는 라인. 여기서 시작이었군요. 앤더슨빌. 네네. 이게 뭐 총에 맞아 죽으나 전염병으로 죽으나 울타리 안팎의 상황이 사실 다 데드라인이 아니었나 싶네요. 지금 말씀을 듣고 나니까. 사실 이질도 무섭지만 이보다 더 큰 병이 있었거든요. 바로 한때 유럽 인구의 절반 가까이를
목숨을 앗아갔던 그 무서운 질병, 바로 콜레라입니다. 콜레라. 콜레라. (18) 세기 영국과 프랑스를 떠올리면 굉장히 강대국의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 문화가 펼쳐졌을 거라고 생각들을 하지만 사실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보다도 끔찍한 환경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모습이 대부분이었어요. 작품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좌측 하단을 확대해서 보시면은 지금 남녀가 길을 걷고 있는데 굉장히 불안해하는 표정으로 걷고 있어요. 왜 그런고 하고 보았더니 좌측 상단에 건물에서 무언가 뿌려지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위에. 그래서 사실 18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전 유럽의 대도시는 그냥 다 똥과 오줌이 가득 차 있는 그런 거리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이런 오물들을 피하기 위하여 굽이 높은 신발들을 신기 시작하는 거죠. 하이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아, 진짜요? 몸을 피하려고. 그렇죠. 그리고 항상 신사들은 망토를 착용을 하기도 했었고 양산, 우산을 들고 다니기도 해요. 이게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만약 남녀와 함께 길을 걷다가 위쪽에서 오물이 쏟아지면 남자들은 그 망토를 뒤집어서 오물을 막기도 했었고 여성들은 망토를 뒤집을 수가 없으니까 양산을 양산으로. 펼쳐서 막기도 했었던 거고요. 근데 사실 이 콜레라가 유럽에 퍼지기 시작한 사건이 굉장히 사소한 사건이었어요. 영국의 한 아이 어머니가 그 평소처럼 그냥 아이가 변을 눈 기저귀를 그냥 물로 씻게 되는데 이게 하필이면 그 분뇨가 상수도관으로 흘러들어가 버립니다. 그 상수원으로 흘러들어간 이 분뇨로 인하여 콜레라가 창궐하고 24시간 만에 런던 시내에서 70명이 사망하는 사건까지 벌어지게 돼요. 24시간 만에. 그 정도로 이 콜레라가 얼마나 파급력이 빠른지 전염성이 빠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다양한 그때 당시 식물 사파라든지 작품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작품은 19세기 오스트리아에서 콜레라가 유행했을 당시에 콜레라에 걸리지 않은 여성이 감염된 지 1시간 만에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사파고요. 1시간 만에. 온몸의 수분이 다 빠져나가기 빠져나가니까. 시작하면서 1시간 만에 이렇게 창백한 얼굴로 변해버리는 여성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당시 유럽 사람들이 이 콜레라를 얼마나 두려워했었는지를 보여주는 작품들인 거죠.